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유로존 위기란 트라우마에 빠진 글로벌 증시. 아직 바닥에 대한 확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3분기 어닝 시즌에 막이 올랐는데 탄탄한 실적만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열쇠. 본격화된 어닝 시즌, 우려에서 기대로 주가를 반전시킬 하반기 깜짝 실적의 주인공은? 네, 이번 주 저희가 3분기 어닝 시즌 맞아서 꾸준히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업종별 실적 흐름 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투자 의견도 짚어보는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주 화학주 그리고 자동차 IT 업종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어젠 또 건설 업종에 대해서도 담당 애널리스트 모시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관련해서 역시 담당 애널리스트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양종금증권의 이상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아주 자금 여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워낙 이 종목의 특성상 급등락이 자주 반복되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 손이 선뜻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기준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소형주 고른다면 어떤 부분 가장 염두에 두고 골라야 할까요? 이 부분 잠깐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들은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글로벌 경기가 불안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에 비해서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죠. 영업이익 부분이 많이 흔들리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주가 변동성을 좀 크게 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요, 경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훨씬 더 이익이 가파르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이제 이익이라는 거는 기업 주가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위험도 있지만 기회 요인도 상당히 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질 때는 확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좋아질 때는 확 또 좋아질 만한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그만큼 또 매력이 있다. 그렇다면 역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어닝 시즌 맞아서 좀 좋게 보고 계신 종목들, 업종군 있을까요? 네, 저희도 이제 중소형주들 선택하면서 실적 봐라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실적 안 보고 테마 많이 쫓아다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이제 삼성전자 발표를 시작하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 거기에 이제 답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IT 업종들, 특히 이제 코스닥 업종들이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형 가전업체의 벤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삼성전자의 어느 부분이 좋아지는지를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질적으로 지금 잠정 실적은 발표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매출을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셋 그리고 가전 사업부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좋을 리가 없죠.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가전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실적 개선을 이끄는 건 무선 사업부, 쉽게 말하면 핸드폰, 스마트폰이 상당히 잘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어떤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고 어떤 업체가 출하를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답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향 휴대폰 부품 업체들이 3분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다. 거기를 좀 눈여겨있게 보자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일단 얘기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잠깐만 좀 궁금한 것이 앞서 얘기를 하신 대로 사실 반도체 부문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바닥권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지만 어디가 바닥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신 갖기 힘든 상황이고요. 오늘 하이닉스 실적도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 부품주들 크게 움직였잖아요. 이에 대한 투자는 그렇다면 일단 좀 자제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십니까? 네, 일단 이제 반도체도요,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자제하자 이런 건 좀 틀립니다. 네. 반도체도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나뉘게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느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냐. 역시 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이제 PC가 전방이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 스마트폰이나 타블릿 PC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도 성적이 좀 나눕니다. 비메모리 업체의 후공정 장비 업체들은 주가 상당히 좋고요.
반면에 전공정 업체, 그냥 메모리 쪽의 업체들은 상당히 부진을 면치 못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뭐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주들 뭐 크게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크게 지양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앞서 스마트폰 부문의 실적이 가장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자.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을 좀 골라볼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 쪽 스마트폰이 잘 팔리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 부품업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 LG전자는 LTE폰을 나와서 반격하겠다라고 하지만 우선은 삼성전자 쪽을 잘 보자라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 휴대폰 실적 개선 기대되는 업체 두 종목을 좀 선정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는 갤럭시 S2에 오토포커싱 액추레이터라고 하는 피사체를 이제 초점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장비를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쪽, 삼성광통시 쪽하고 5대5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갤럭시 S2부터는 저희 스마트폰이 800만 화소로 점핑이 됐습니다. 상당히 좋아졌죠. 기존에 500만 화소였는데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자화전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 출시될 수 있는 갤럭시 S3도 역시 800만 화소 이상급이 유력하기 때문에 자화전자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3분기 매출액은 5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영업이익도 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0% 이상 상승해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와이솔인데요. 와이솔은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핸드폰 부품 업체입니다. 상당히 실적이나 기술 경쟁력에서 글로벌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삼성전자 스마트폰, 휴대폰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3분기에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휴대폰 쪽에 소우필터라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소우필터는 기존에 있던 주파수들을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칩인데요. 스마트폰, LTE폰으로 가면 갈수록 부품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액 2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영업이익도 45억 원으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잘 팔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부품 업체들은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 부품주 저희가 두 종목 중소형주 가운데 유망 종목으로 좀 골라봤는데요. 자화전자, 와이솔 이렇게 두 종목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시간은 지금은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헬스케어 관련해서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잖아요. 역시 삼성그룹의 투자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는데 좋게 보고 계신 종목 혹시 있을까요? 네, 헬스케어는 이미 뭐 주가가 좀 슈팅을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종목은 뭐 4종목 정도, 인피니트 헬스케어, 뭐 유비케어, 그리고 비트컴퓨터, 인성정보통신이 의료 정보 쪽 소프트웨어는 뭐 이미 시장을 평정했다, 이 네 업체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종목 고르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소형주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유망 종목 간단하게 좀 골라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동양종금증권 이상윤 연구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